비 오는 점심, 나는 정규직 전화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젖은 구두의 남자가 회사 로비 문 앞에 섰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갑엔 10만 원, 내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사흘 뒤 회사 옥상에 헬기가 내려왔다. 그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정적을 깼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모두가 휴대폰을 쥔 채 메일함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커피를 시킨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기회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묵음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온 노력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고 그 사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젖은 구두 한 켤레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회색 코트, 손에 쥔 청가방,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발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번져나가자 몇몇 직원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보아는 뭐해? 또 저런 사람 들어왔잖아. 요즘 노숙자들 왜 이렇게 많아? 작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긴 사무실 건물이에요. 밖으로 나가세요.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나서면 또 이상한 사람 된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노인을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사무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잠시 앉게 해주세요. 하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월세를 내고 남은 단 한 장의 10만 원권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미뤄도 되겠지. 그녀는 지폐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밥 드세요. 날이 춥네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손이 하은의 손을 덮었습니다. 젖은 손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손이 이토록 따뜻할 수도 있구나. 노인은 문 쪽으로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은 씨, 이름이 이하은? 하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빗속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그날 오후 박상무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정규직 발표는 내일 오전인 건 알지?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하은을 보았습니다. 요즘 회사는 숫자로 말해. 감정적인 직원은 오래 못 버텨.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정적인 사람. 그게 나인가? 퇴근길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손에 든 우산은 부러져 있었고 양말 속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 결제 미납. 하은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따뜻한 밥 먹었겠지. 그거면 됐어.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 바닥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걸레를 짜며 말했다. 하은 씨, 어제 그 노인 봤죠? 참 이상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평범한 분 같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꼭 복 받는다니까요. 점심 무렵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하은 씨, 박상무님이 부르십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탈락입니다. 하은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 부족, 그리고 감정이 많아요. 회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많다. 그게 죄인가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퇴근 무렵 창밖을 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게 깔린 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진동음 바람인 줄 알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헬기야. 옥상에 헬기가 내려. 비 오는 날인데 왜 저래? 잠시 후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이하은 씨, 옥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사무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눈앞에 하얀 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구두, 낯익은 얼굴. 하은 씨,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내 손을 잡아줬죠.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헬기의 회전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은의 인생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환했지만 누군가는 문서 더미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냉기와 열기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틀 전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 왜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유리창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이하은 씨, 인사팀 보고서는 다 됐습니까? 네,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오늘 오전 10시 반에 회의 있습니다. 마감은 그 전에 하세요.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어제 일 다들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로비에서 노숙자한테 돈 준 일 말이에요. 회사에 자꾸 거지들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정적인 행동은 조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말에 하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감정적인 사람. 또 그 말이야. 박상무는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곳은 감정보다 결과로 말하는 곳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하은은 한동안 키보드에 손을 얹지 못했습니다. 왜 자꾸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을까? 창밖에서 햇살이 잠시 비쳤지만 그 빛은 금세 회색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보팀 윤본부장이 새로 승진한 인사팀 부장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팀이 제대로 해냈죠. 요즘은 사람보다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 본부장은 대기업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과는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그의 말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를 피해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오늘도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네요. 어제 뉴스 봤어요? 우리 회사 회장이 복귀했대요.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요? 네, 이름이 정태수 회장님이라던가. 하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수? 그 이름이 어딘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본부장과 박상무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은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윤 본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비효율적인 감정 노동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 감정이 아니라 직원 감정이요. 그는 시선을 돌려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회사입니다.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겠지. 회의가 끝난 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요즘 왜 그래요? 그냥 조용히 있지.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선 감정 보이면 손해예요. 특히 윤 본부장 같은 사람 앞에선 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냥 조금 지쳤어요. 퇴근 무렵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은은 혼자 남아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이제 퇴근 안 해요? 조금만 더요. 이 보고서 오늘까지 정리해야 해서요. 괜히 너무 애쓰지 말아요. 세상은 다 냉정하니까. 하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따뜻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그녀가 떠난 뒤 사무실엔 타이핑 소리만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새 메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비공개 발신자. 제목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 사건 관련 영상 첨부. 하은은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영상?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클릭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날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노인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인이 돌아서며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그림자는 바로 보안 요원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은 씨, 퇴근 안 했습니까? 윤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흘깃봤습니다. 야근 중입니까? 네, 보고서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나서는 게 보이더군요. 그의 시선이 모니터에 머물렀습니다. 하은은 손을 떨며 재생창을 닫았습니다. 무슨 영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기록이 많죠.
때로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말에 하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돌아서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회사는 실수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하은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영상 재생 중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비가 멈춘 줄 알았지만 창밖 유리에 다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시작인가요?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식당에서도 하은의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소문은 회사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로비에서 돈 준 사람 있잖아. 그게 이하은이라며? 그 노숙자 사건? 그거 CCTV도 돌았대. 요즘 세상에 순진한 척하는 사람 제일 무섭다니까. 속삭임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은은 커피를 따르다 손을 멈췄습니다. 컵 안의 액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다들 곧 잊을 거야. 그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윤 본부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묘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하은은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박상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비아냥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회사보다 봉사단체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의 웃음은 건조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낯설게 느껴질까? 오후 4시쯤 인사팀 게시판에 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기밀 누설 금지 및 외부 이미지 관리 지침. 직원들은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이거 그 일 때문 아니야? 회사 이미지 때문에 시끄럽다더라. 하은은 모니터 속 문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날 저녁 하은은 퇴근 대신 회의실 구석에서 남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은근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비치는 회사 정문 앞 우산도 없이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그 노인? 눈을 비볐지만 이미 사람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환상까지 보이나 봐. 그때 복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하은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조금만 더요. 일이 남아서요. 그 일, 사실 나도 봤어요. CCTV에 찍힌 거.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왜 회의실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복사해 갔어요. 복사요? 윤 본부장 비서가 USB 들고 나갔어요. 복순의 말에 하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윤 본부장. 그날 밤 회사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노숙자에게 돈을 건네는 인사팀 직원. 사진 아래에는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회사 이미지 망쳤네. 선행 코스프레. 그냥 자기 홍보 아니야? 하은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SNS를 닫으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올린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윤 본부장. 내용은 단 한 줄. 조용히 있으세요. 그게 당신에게 좋을 겁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무가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하은 씨, 잠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세요. 그 방에는 윤 본부장, 인사팀장, 그리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하은 씨,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킨 행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하은은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일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안구역에 무단 침입했고 당신이 협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CCTV가 다 있습니다. 윤 본부장이 서류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엔 몰랐다는 말이 제일 위험하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조사는 며칠 더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기하세요.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얼굴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순 아주머니가 뛰어왔습니다. 하은 씨, 네, 그 노인. 기억나죠? 어제 그분이 다시 왔어요. 뭐라고요? 로비로요. 근데 이번엔 검은색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 그냥 노인이 아니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회사 건물 위에 번쩍이는 불빛이 잠시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 줄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구나. 이틀이 지나도 회사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임시 대기 통보를 받은 뒤 따로 지정된 자리도 없이 회의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출입증은 제한됐고 사내 시스템 계정도 잠시 정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욕하진 않았지만 속삭임은 늘 그녀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만이 유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요즘 너무 말랐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버티면 되겠죠. 그 노인. 아니, 그분 말이에요. 그때 본 차가 이상했어요. 번호판이 회장님 전용 차량이랑 똑같았거든요.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이요? 정태수 회장님. 어제 밤에도 그 차가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하은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복순의 말을 마음속에 담은 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비는 잠시 멈췄지만 회색 하늘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헬기,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은 씨, 윤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할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영상 기억나죠? 그날 CCTV. 그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삭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문을 내면 회장님도 잊어주실 겁니다. 잊어달라고요? 예. 이 일은 오래 끌수록 당신만 불리합니다.
그는 봉투를 그녀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안에 답 주세요. 윤 본부장이 떠난 뒤 하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 오는 로비, 자신이 노인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 남자가 돌아서며 무언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구석 한 남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잡혔습니다.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그 얼굴은 분명 윤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그는 거기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복순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CCTV 원본. 혹시 다른 사본도 있어요? 네, 한 분은 제가 따로 복사해뒀어요. 뭔가 이상해서요. 그걸 저한테 주세요. 부탁드려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USB를 꺼내줬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써요. 이 일 위험해요. 그날 밤 하은은 집에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화면 아래 자막처럼 작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태수 태성그룹 회장.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보안요원에게 뭔가를 건네며 말했다. 이름이 이하은이라고 했죠?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제가 직접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손, 젖은 구두,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보안 요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정태수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TV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하은을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들 사이로 쏠렸습니다. 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윤 본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로비 끝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준 10만 원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사람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윤 본부장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개인 감정이 회사 업무에 개입하면 곤란합니다. 정태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윤 본부장, 당신이 CCTV 영상을 조작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다 봤습니다. 당신이 복사해간 원본까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태수는 하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하은 씨, 옥상으로 갑시다. 네. 내가 빚을 갚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헬기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회전 날개 아래 정태수는 하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었을 땐 나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세상엔 이유가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당신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손끝으로 빗방울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빛이었구나. 옥상 아래에서는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본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잊지 맙시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늘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헬기가 사라진 뒤 회사는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복귀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이하은을 언급했다는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 진짜 회장님이었대. 하은 씨, 완전 인생 역전이네. 아니야. 윤 본부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복도마다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날까지는 모든 시선이 비난이었는데 하룻밤 사이 동정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컴퓨터를 켜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 그녀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아직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회장님이 오전에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입장이요? 윤 본부장 관련해서요. 회사 전체가 술렁이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 씨, 조심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사내 메신저에 공지 하나가 떴습니다. 윤 본부장 주도 특별감사단 구성.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근 비인가 영상 유출 및 내부 문서 외부 유출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 대상 인사팀 이하은 외 3명. 숨이 막혔습니다. 감사?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녀는 모니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은 씨, 누가 밤새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윤 본부장 쪽 직원들이요. 뭔가 꾸미고 있는 눈치예요. 혹시 CCTV?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냥 느낌이. 그날 오후 회의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윤 본부장은 기자회견이라도 준비하는 듯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정리합시다. 회장이 직접 말씀하신다니 저도 기대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본부장, 어제 CCTV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장면과 대체된 프레임까지 모두 복원했습니다. 윤 본부장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직원 하나의 일로 회사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직원 하나의 일이 아니죠. 사람의 양심을 건드린 일입니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직무 정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 본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정의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 발신자. 정의는 아름답지만 불편한 진실은 더 오래 남습니다. 문자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회사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모든 인사자료와 CCTV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IT팀이 긴급 복구를 시도했지만 백업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한 짓이에요.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인가요?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복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예전에 말씀하신 USB 남은 사본 있나요?
그거요? 제 사촌이 경찰에 줬어요. 혹시 몰라서요. 경찰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오전에 그쪽에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 순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잠시 정전되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윤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하은 씨, 이렇게 늦게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퇴근하세요. 내일은 큰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은 누가 진짜인지 금방 잊어요. 진실도 마찬가지죠. 그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가 사라진 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때 옆자리 모니터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정태수 회장을 조심하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가 남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화면을 끄려 했지만 커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 회장실 내부 CCTV. 정태수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끝입니다.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획? 화면은 그대로 꺼졌습니다. 사무실의 불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지? 창밖으로 번개가 다시 스쳤습니다. 하늘은 어둡지만 어딘가에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끝까지 봐야 해.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는 젖었고 회사 건물 유리벽에는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남은 마지막 문장, 정태수 회장을 조심하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인사팀 사무실은 평소보다 일찍 붐볐습니다. 직원들은 노트북을 켜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회장실에 기자들이 모였대. 무슨 발표 있나 봐. 어제 서버 터진 것도 그 일 때문이라던데. 하은 씨는? 모르겠어. 어제 퇴근도 안 했다잖아. 하은은 복도 끝에서 회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는 경호팀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윤 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하은 씨.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또 만나네요. 역시 운명일까요? 어제 그 영상 본부장님이 한 일입니까?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영상 말입니까? 회장님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신 통화 영상이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걸 봤군요. 하지만 그건 오래된 파일이에요. 편집된 겁니다. 편집이라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모릅니까?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윤 본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분, 회장님, 20년 전에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한 명을 무너뜨렸죠. 그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도 말했어요. 사람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하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믿고 싶겠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짜 뉴스가 나갈 겁니다. 그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하은은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점심 무렵 사내 전체에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태성그룹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핵심 내부 제보자, 인사팀 이하은.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하은 씨가 제보자라고? 뉴스에 이름까지 떴어.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에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이미 SNS와 포털 사이트는 내부 고발자 이하은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이하은 씨, 제 방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수는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회장님, 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가 조작했어요. 윤 본부장입니까? 확신은 없지만 그 사람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다는 건 아직 증거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하은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왜 제게 그런 영상이 보였는지 알고 계시죠? 그건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이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이 세상이 아직 양심이 있는 곳일까? 나는 늘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정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용이라기보다 확인이었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은 움직였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태수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은 잠시나마 맑아집니다. 그때까지 견디세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오셨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세요. 이 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회장님,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은은 눈물이 고인 채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윤 본부장이 경찰들과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당신이 한 짓이죠? 세상은 정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는 경찰에게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진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연행된 뒤에도 회장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종이 부서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정태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은 씨, 네. 이 회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절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으면 되죠. 창밖으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비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윤 본부장, 회장 비자금 조작 혐의 인정. 사무실 안에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그녀는 회장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익명 발신자.
내용은 단 한 줄. 계획의 마지막은 아직입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복도마다 기자들이 오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윤 본부장은 감옥 갔대? 회장님은 해외로 나갔다던데. 하은 씨는 아직 남아있대. 이하은은 빈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남긴 문서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니터 위에는 재무구조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회사가 산다. 정태수?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믿음만으로 세상이 변할까? 눈을 감자 윤 본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은 오래 기억된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 익명 메시지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옥상으로 오세요. 지금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익명.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낯익은 헬기 한 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하은 씨,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날씨엔 또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 그 문자는 나였습니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일 다 계획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전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헬기 회전 날개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 씨, 떠납시다. 이제 이 회사를, 이 세상을 조금은 바꿔야겠어요. 그게 회피 아닙니까?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회피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본부장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의 감시 속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둘 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요. 정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 오게 누가 허락했습니까? 경찰 한 명이 머뭇거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윤 본부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헛소리입니까? 15년 전 그 비자금,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회장님의 아들 정현수의 계좌였어요. 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습니까? 윤 본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바람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정태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그날 아버지는 나를 버렸죠. 비를 맞으며 회사 문 앞에 서 있던 노숙자처럼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누가 진짜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태수는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현수야, 이젠 아버지로 부르지 마세요. 하은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일,
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신뢰 실험을 이용했죠. 그 결과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을 믿는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낸 실험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누군가를 시험하려다가 자신을 잃었어요. 윤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착하군요. 헬기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윤 본부장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도 잠깐은 믿음을 알았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고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남은 건 회장과 하은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태수는 헬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제 이건 당신의 회사입니다. 저한테요? 나는 떠나야 할 때를 압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남아야 합니다. 그는 빗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헬기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다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나의 선택은 사람을 믿는 것.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비가 멈춘 뒤 도시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에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네, 비가 내렸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하은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웠던 그곳엔 이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복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정말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웃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잖아요. 하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봉투 속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세상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나를 시험했습니다. 빛은 늘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법이죠. 정태수? 글자를 따라가던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빛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 그 말이 가슴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전 직원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태성그룹의 재창립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낡은 태극기와 함께 새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신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태성은 다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계기는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회전음.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헬기 한 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며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상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명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하은 태성그룹 대표이사.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위에서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을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